네, 안녕하십니까. 훈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2023학년도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발표에 대한 그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발표한 날, 그날 밤에 급하게 이제 제작을 해서 제가 게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픽도 뭐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그 시행 계획에서는요. 보통 이제 그 입학 정원을 이제 집계 통계해서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23학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그때의 이제 정원입니다. 올해 고3이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자, 전체 모집 정원은요. 34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2천 명. 그러면 거의 다 수시로 뽑죠.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은 7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수시가 굉장히 대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긴 그렇고요. 자, 각각 이제 2022학년도 지금 올해 고2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자, 이때와 이제 비교해서 2023학년대는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모집 정원은요. 2,571명이 증가를 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의 이제 일부 대학들이요. 절대적으로 이제 학생들 다 채우지 못해서 이제 그 모집 정원도 줄이고 뭐 폐교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후년에 이렇게 모집 정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2021학년도 올해죠. 올해 모집 정원을 다 못 채웠죠. 네. 그 다 채우지 못한 모집 정원을 지금 올해의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할 때에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다음해인 2년 뒤인 그렇죠? 2023학년도에 이제 못 채웠던 모집 정원을 더 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00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사실 2,500명 정도면 대학 하나가 새로 설립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시 모집 정원은요, 10,000명이 증가합니다. 사실 그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정시를 늘리라라고 이렇게 뭐 지시를 내리셨고 또 정시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00명이나 수시가 더 늘어나고요. 더 황당한 건 정시가 7,400명이 줄어듭니다. 7,400 거의 7,500명입니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전체 통계만 본다면 수시가 늘어나고 정시가 줄어든다. 게다가 대학 정원도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못 그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팩트를 알아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국과 비수도권, 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수시 정시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교육부에서요, 그 전국 통계만 발표한 게 아니라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수시만 보시면요, 수시가 전국은 78%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비수도권이라면 수도권이 아닌 곳이니까 보통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지방 소재 대학들은 86%를 수시를 뽑고요. 전국보다도 훨씬 높죠. 그런데 수도권은 65%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시 비중은요. 전국이 22%인데 비수도권 지방은 14%고요. 수도권은 35%나 됩니다. 결국 이 통계 숫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정시를 선호하고요. 자, 비수도권에서는 뭘 선호할까요? 수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통계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갈 대학이 전국 어딜까요? 자, 비수도권 대학, 지방대학이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지 않은 대학 혹은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은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대학들은 지방에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네, 보통 이렇다는 거죠. 자, 결론은요,
수준 따라 목표 따라 의미가 다르고요. 어쩌면 이게 진짜 공평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실력이 저조하지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은요, 그 지방 소재 대학에서라도 그 학생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정말 학업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 그래서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객관성 있는 그런 공정성 있는 시험 제도,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서 학업 능력이 우수한 친구를 선발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에 대한 자세한 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국 비서권 수도권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15개 대학을 따로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15개 대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선호되는 대학들 서열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1위는 서울대학일 거요. 그 다음에 고대, 연대, 자, 서성한, 그렇죠. 서성한, 중경, 외시, 그 다음에 건동, 홍숙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5개 대학 정도를 이제 제가 따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자, 볼까요? 교과, 학종, 논술, 정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숫자를 다 합치면 100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실기 전형들은 이제 정시 선발에서의 실기 전형이라든가 수시에서의 실기 선발 제도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요.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이 있고요. 그 정시에서도 이제 학종이나 교과 전형이 아주 극소수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정시라고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교과 전형은요. 전국이 44%입니다. 꽤 높죠. 그러면 이제 내신이 진짜 최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58%고요. 수도권이 21%, 15개 대학은 더 극소수인 11%입니다. 더 황당한 건요. 2020년 1학년도죠. 이때는요. 최상위권 대학에도 일부 대학에서 아예 이 교과 전형으로 뽑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 2022학년대에서는요. 그 뽑지 않던 그 상위권 대학들이 드디어 이제 교과 전형을 신설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지역 균형 제도로서 이제 뭐 추천 전형으로 이제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2022학년도에 그게 이제 2023학년도에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까지 늘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종을 볼까요? 학종은요. 그 전국이 23%인데 비수도권은 20%고요. 수도권은 29%, 그리고 15개 대학은 33%입니다. 여기서만 이 팩트만 놓고 본다 그러면요. 학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선호하는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팩트는 2023학년도서부터는 지방에서도 일부 조금이나마 학종이 좀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또 뭘까요? 2021학년도에 경험했잖아요. 정시로는 아이들을 뽑을 수 없는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를 늘리던가 더 많이 늘리던가 학종을 좀 늘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이제 정시까지 가지 않고 선발하겠다 이런 의지겠죠. 자, 논술을 볼까요? 논술은 전국이 3%, 비수도권이 1%, 지방에서 논술 보는 데가 거의 없죠. 1%라고 하면 그죠? 뭐 부산대나 이제 경북대 같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제 의대가 있는 대학들 중에 일부 아주 극소수 아니면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3의 적성전형에서 적성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논술로 이제 전향된 그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1%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수도권은 7%입니다. 근데 경기권에도 이제 그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적성 전형에서 논술로 바뀐 그런 대학들이 수원대라든가 또 뭐 가천대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15개의 대학을 통계를 했더니 9%나 됩니다. 거의 10% 좀 못 미치긴 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꽤 많은 인원입니다. 자, 논술이 막 폐지가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셨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이고요. 그러니까 논술은 폐지 유도이긴 한데, 또 논술이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권 대학들, 특히 이제 뭐 극상위권 대학들에서도 이제 그 논술을 선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국회 정책을 좀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어떤 면에서인지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줄고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폐지가 되거나 사라질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죠. 다음 이제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는 전국이 20%입니다. 근데 비수도권, 자, 지방대원 12% 밖에 안 됩니다. 결국 정시를 기피하는 거예요. 정시까지 가면 아이들을 모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중도 탈락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수도권은 그나마 이제 정시를 많이 뽑는데 이 15개 대학은 39%, 40%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16개 대학 기준으로 하면. 근데 15개 대학에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그 대학들 중에 다들 정시를 40%를 넘기는데, 안 넘겨도 되는 대학 이화여대랑 홍익대가 있는데요. 이 이화여대랑 홍익대는 그 언저리에 있는 대학들의 그 틈새를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 전형을 수시 쪽에서 잘 그 전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9%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도 뭐 정수시에서 2월 되고 그러면 45%까지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논술까지 가미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이 45, 그 다음에 10%라면 뭐 55 정도, 뭐 그 정도 54, 5% 정도까지 논술과 정시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전국 통계를 보면 교과가 대세다. 이게 이제 단순히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아셔야 할 것들은, 내신 위주의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은 보통 이제 지방 소재 대학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경우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추천이 필요한다는 그런 어떤 제한 조건이 있다든가, 거기다가 플러스 수능 최저, 그리고 혹은 아니면 면접. 그래서 교과 전형과 정시까지 합쳐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은 보통 80%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수도권이나 이 수도권 정도에서 본다면 뭐 그 정도 대략 되는 것으로 제가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가서 수능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 수능 전략도 정시 위주의 전략과 뭐 이 최저를 맞추는 전략은 분명히 차이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은요, 교과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학종은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갖춰지지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전임 입학사정관 자체가 이제 상주 안 하거나 아니면 소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순하게 교과만으로 이제 많이 대다수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방대학들의 뭐 대다수의 경우 이 수능 최저가 없거나 굉장히 낮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그 근처 소재 대학들을 교과로 이제 지원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학생 수도 적어지는데, 이 정원이 뭐 변동이 크게 없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제 그 소재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뭐 몇몇 명 이상 뭐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말이 한 이틀 전인가 아마 이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다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요, 정말 학종이냐 정시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마리 토끼 못 잡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5개 대학은 어떨까요? 15개 대학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양두 산맥 쌍봉우리가 학종과 정시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능력이 된 아이들은 이미 내신과 수능이 그 정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미 실력이 쌓여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다 준비하는 게 맞는데 이 15개 대학을 가고 싶지만 그 정도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종과 정시는 어떻게 보면 양극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 결국은 이렇게 정시와 학종이 양쪽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이유는, 자, 지방의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지역에 소위 말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서의 자기 학업 능력을 입증을 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 수능은요, 이제 그 8학군에서 이제 그 뭐 아주 경쟁이 심한 그런 고등학교는 내신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학종을 한다 하면 뭐 어쨌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전국 단위의 객관성이 있고 뭐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정시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입증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학종은요, 학종은 일단 학생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디가 우세하다 불리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2021학년도서부터 실시가 된, 뭐 급하게 이제 실시가 된 이 블라인드의 어떤 그 서류 평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역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격차를 이제 학생부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신도 굉장히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갈 만큼 이제 우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정말 자기가 활동했던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이제 오히려 학업 능력이 입증이 돼서 이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은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두 마리 세 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아니, 오히려 토끼와 거북이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토끼이면 토끼 전형, 그 다음에 내가 거북이면 거북이 전형. 제 설명회나 세미나를 들으신 분은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정석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